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가수 김광석 28주기를 보내면서 그룹 동물원의 멤버 박기영, 가수 박학기 씨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광석은 어떤 가수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소극장으로 출퇴근할 정도로 공연을 쉴 새 없이 해서 소극장 학전블루에서는 1000회 기념 공연까지 했는데요. 학전은 김광석뿐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이자 아지트이자 쉼터였고 쟁쟁한 실력파 배우들을 키워낸 산실이기도 한데요. 소극장 학전블루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가수와 배우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에게 학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요? 33년 동안 학전을 지켜온 김민기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동물원의 멤버 박기영, 가수 박학기 씨와 말씀 나눕니다. 네, 동물원의 박기영 씨, 가수 박학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일 계속 뵙니다. 네. 그래요. 이 얘기가 사실 저희가 계속 나눠도 무슨 화수분처럼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그 시절 그 얘기들이요. 그 뭐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에게 학전블루 소극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우리 박기영 씨 동물원도 여기서 공연 진짜 많이 하셨죠? 그럼요. 매년. 그러니까 90년대는 정말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학전에서 그렇죠. 매년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요. 저도 이제 공연 몇 번 보러 갔었는데. 네, 네. 예. 그렇죠. 90년대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순서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광석이, 동물원, 뭐 도연이는 그때 메인은 아니라도 게스트로 거의 참여를 하다가 좀 지나고,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극단 활동도 하면서 그렇죠. 하기도 했었고. 장필순 씨도 장필순, 여행 스케치. 그렇죠. 여행 스케치. 낯선 사람들, 이소라, 야, 정말 많이 된 한영애 누나도 하시고. 그렇죠. 사실 가수 공연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뭐 연극 뭐 배우들도 대단한 분들 많이 나오셨죠 거기서. 어마어마하죠. 뭐 설경구, 조승우, 황정민, 뭐 김윤석, 안내상, 장현성, 이정은, 아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방법 때문에 이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정해진 객석에만 다 앉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리 부족하면은 거의 공간도 좁잖아요. 뭐 통로에도 앉고 뭐 무대 위에도 앉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예. 뭐 어마어마했죠. 저희 공연할 때도 대기실이 있어요. 그 이제 대기실이 아주 좁은데 문 뜯어내죠. 객석하고 대기실을 나누는 문짝들이 있는데 그거 뜯어내고 대기실까지 관객들을 모셔서 공연을 하곤 했었죠. 뒤통수만 무거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저는 뭐 요즘도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는 대학로에 갑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옛날에 굉장히 소극장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유독 그 많은 소극장 중에서 가수들의 콘서트는 이 학전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일 많았죠. 왜 가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김민기 선배님의 존재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김민기라는 뭐 김민기 하면 김민기가 누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어떤 저희 음악의 비조, 저희 음악의 원천 같은, 그냥 뭐 전설이었죠. 전설. 우리한테 전설이고 그분은 뭐 공중부양을 한다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정말 무협지가도 신화도 많았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라는 그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이렇게 곡으로 쓰고 노래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음악적 멋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따라하고 싶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다른 가수분들도 물론 다 그 혼을 담아서 음악을 하겠지만 어떤 정신이라는 면에서 어떤 우리한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그런 큰 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학전이라고 이제 김민기 씨가 직접 찍으신 거죠? 네. 배우락의 밭전, 배움터라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는 못자리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짜리란 게 저희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또 떠서 옮겨 심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싹을 틔우고 무언가 자생할 수 있는 데까지 여기서 해서 그다음에 큰 데 가서 크게 꽃 피워라. 이런 그렇게 뭔가 새싹들을 키우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평생을 하셨죠. 이름대로 됐네요. 네, 그 이름대로 지난 30여 년 동안 학전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실력파 배우들 또 가수들도 여기서 많이 탄생을 했는데 이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공연했던 기억 중에서 두 분 뭐 공연 많이 하셨으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공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학기 씨는 혹시 어떤 공연이 기억에 남으세요? 공연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공연 중에 재밌었던 일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도 그때는 저는 학전이 아니라 그때 광석이가 학전에서 공연하고 있었고요. 전 앞에 충돌 소극장이라고 있었어요. 한 3, 40m 거리밖에 안 돼요. 예, 충돌. 예. 거기서 양쪽에서 동시에 공연하고 있었는데 공연 때마다 특히 주말에는 꼭 게스트가 또 게스트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게스트가 나와요. 근데 게스트를 공지하기도 하지만 그때 장기 공연할 땐 게스트 안 써 있어요. 그냥 게스트라고 써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증도 있는 거죠. 오늘 누가 나올까. 근데 이게 안 나오면 되게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양쪽 다 게스트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잘못했던 건지 아니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양쪽 다 난리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광석이하고 저하고 공연 그 스태프끼리 계속 전화해가지고 광석이 각자 노래 끝나고 나서 뭐 그 밴드나 연주인들이 간단하게 뭐를 하는 시간 동안 둘이 뛰어와서 바꿔가지고 제가 광석이 공연에 가서 게스트를 하고 광석이가 제 공연에 가서 게스트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죠. 제 옆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야 돌려막기도 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그게 위기를 잘 넘기셨네요. 예. 동물원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연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는 90년대 이제 마지막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연말 공연을 학전에서 하면서 21세기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라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제목의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반도체 공장 가면 입는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은색으로 라카칠 팍 해가지고 이제 마치 우주복처럼 문워킹하면서 네, 뭔가 이제 동작도 약간 동물원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공연을 했었죠 학전에서. 실험적인 것도 많이 하셨네요. 예, 그 학전이 1991년 봄에 문을 열었죠. 3월 15일 날. 3월 15일이군요. 그 당시 이 학전블루 소극장 문 열었을 때의 얘기를 31년 전에 김민기 대표가 인터뷰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찾았습니다. 1993년 5월 2일에 KBS 라디오 정호의 가요쇼에 출연하셔서 귀한 자료다. 예, 얘기를 하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꼭 2년 됐어요. 그 연지는 2년 됐고 거기에서는 뭐 연극, 무용 또 콘서트 이런 공연 형태를 띈 것은 뭐든지 다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치러내는데 이제 저로서는 제가 좀 관심이 잡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이렇게 한데 엮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런 예술 문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찾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그럴까요? 제 나름으로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소극장이라는 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 버는 것은 제 혈액형이 바뀌기 전엔 전 돈 못 벌 것 같아요. 무슨 형이신데요? 무슨 형이십니까? 무슨 형이세요? K형쯤 될래나요? 뭐 그래도 즐겁게 살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소중한 경험들을 못했을 테니까 그럼 아주 좋은 인생 공부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예, 굉장히 차분하고 겸손하시고 평소에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소극장으로 돈 버는 거 나 혈액형 바뀌기 전에는 나 돈 버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말 그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앨범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앨범 넉 장짜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게 거의 같은 시기인데 어떻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 극장 자리가 났는지 뭐 어떻게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어떻게 해결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음반을 내자. 그래서 그것도 뭐 그게 처음부터 내장 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이거 하나 갖고 되겠냐. 본인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넉 장짜리를 냈죠. 그때 얘기를 또 하셨네요. 우리 김민기 대표께서. 네. 이 자료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싼 자료가 많구나 여기.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대학로에 소극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갑작스러운 계기가 돼서 그렇게 떠맡다시피 하게 된 그런 일이었었는데 뭐 갑자기 자금이 없죠. 그래서 좀 여기저기 얻어 다니다 보니까 예. 그 음반사에서 좀 빌려주셨어요. 네. 그 얻어서 썼으니까 이제 그것을 일로 갚은 셈입니다. 예. 글쎄요, 저로서는 뭐 이게 팔 일이란 기대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주신 그 음반사에 대해서 저로선 최대한 걸 갚아야 되는데 한 장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떠리로 넉 장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 한밤에 만난 사람이라는 프로그램 인터뷰 중에 네. 김민기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겸손하세요. 예. 네. 떠리로 만드셨다잖아요. 참.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숱하게 그 학전에서 콘서트를 하고 뭐 김광석 씨만 해도 1000회 넘게 공연을 하고 그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진짜 대박이 났는데 왜 돈을 못 벌고 맨날 빚을 졌을까? 예. 사실 그 지하철 1호선 계속 돌려서 했으면 아마 빌딩을 올려도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일단 그 연극판에서 그 많은 후배들이 특히 연극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배우님들이 그렇게 김민기 선배님을 리스펙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렇게 대우해 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대요. 그 연극 바닥이 워낙 어렵잖아요. 늘 배고프다고 하죠. 근데 예. 항상 그 월급을 정해서 주시고 안 돼도 공연이 안 돼도 그거 이하돼도 그걸 주고 잘 됐을 때는 인센티브에서 더 가져가고 그래서 뭐 그런 때 하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주 있었대요. 주면서 박수를 친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겼습니다. 즉 배우들이 민경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렇게 항상 절대 그 후배들이나 그 가수들이나 배우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보장을 철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돈 되는 것만 했으면 뭐 괜찮았을 텐데 제일 학전에 가장 존재 가치에 가장 큰 박수를 보내야 되고 또 이 어렵게 된 데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극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가수 공연도 있고 뮤지컬 이런 성인 뮤지컬이 잘 된 것도 있지만 본인은 우리나라 어린이 뮤지컬 청소년 극이 너무 전무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셨고 아예 취약 전 아동들에 대한 컨텐츠는 많이 있대요. 근데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거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어떤 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도 하지 않으니 내가 해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하면 적자예요. 그래서 학전은 말이 있어서 방학 때면 적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방학 때는 어린이극을 항상 하는데 지금 티켓 2만 원 받거든요. 그게 제가 학전에 가서 보면은 자리가 몇 개 안 돼요. 한 몇 석 정도 되죠.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석이라고 해도 300만 원인데 만석이 되질 않죠. 근데 만석이라고 해도 거기에 배우들, 네. 거기 임대료, 거기도 떡볶이도 주잖아요. 각종 그렇죠. 재료비, 떡볶이 그 맛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냥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방학은 손실 나는 데예요. 근데 그냥 이게 손실 나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손실 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적인 제작자고 극장 경영주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우리하고는 선배님. 너무 다른 팀이죠. 제 생각에는 짧은 제 생각으로는 네. 이게 돈을 잘 벌 때도 있으니까 그때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다 나눠주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또 껴하니까 해야 되고 본인이. 그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그리고 없겠죠. 그 전국에 있는 폐교를 안 간 데가 없으시거든요. 네. 폐교라는 거는 인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소외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도 어린이들도 있고
이걸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길 찾아가는 게 우리 일이다 해서 배우들하고 그 세트 차에 다 싣고 가서 세트만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무료 공연 같은 거 하고 오시고 그거를 뭐 평생을 그걸 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학전이 경영이 어렵고 적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왜? 이것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국가가 문화적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손실이 하고 어려운 경영적인 어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은 네.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참 3년 전에 아침 이슬 발표 50주년 때 50주년 때 박학기 씨께서 기념 사업을 하면서 이제 헌정 음악회도 하고 앨범 작업도 하셨는데 그때도 김민기 씨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버럭하셨죠 뭐.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예. 안 돼 하지 마. 라고 뭐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뭐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좋아하셨고요. 예. 그 뭐 참여한 가수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뭐 웬디 양도 뭐 NCT 테일 뭐 이런 네. 후배들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자필로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다 전달해 달라고 보내주고 사인하는 걸 굉장히 함부로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서 막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자기의 마음과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민기 형한테 자필 사인 받은 뭐 LP나 CD를 갖는 거는 저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전달해 달라고 네. 주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인 하나도 굉장히 또 귀하게 의미를 부여를 하시네요. 그 아침 이슬 50주년 발표 때 그 박학기 씨가 친구를 부르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박학기 씨 하면은 뭐 향기로운 추억, 아름다운 세상, 비타민 좀 고운 음색에. 근데 이제 또 친구를 부르셨다 그래서 조금 와 했어요. 아, 글쎄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노래 듣고 김민기 대표께서 별 말씀 안 하셨는지. 뭐 앞에서야 뭐 좋게 얘기하시죠. 근데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은 했죠. 형의 노래를 들으면 이게 막 시면 막 그 깊은 예. 바다 속에서 이렇게 저음으로 이렇게 울리는 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해놓고 제 노래를 들으니까 이건 바다 위에 그 어떤 소금쟁이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형은 바다 밑을 표현했고요. 저는 바다의 표면을 표현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박학기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잠깐 그러면 좀 저희가 잔인하게 잔인합니다. 김민기의 친구, 박학기의 친구 두 곡을 좀 짧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그 김민기 씨의 친구는 저 시면에서 그렇죠. 저 깊은 데서 들려오는 것 같다면 한 2km 바다 밑이고. 예, 박학기 씨 노래는 저 하늘 천상에서 소금쟁이니까요. 표면을. 아닙니다. 잠수함 타고 듣는 노래, 여객기 타고 듣는 노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듣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근래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깜짝 놀라시고 그랬죠.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이제 본인이 그나마 그런 걸 다 떠안고 하셨는데 예. 이제 본인이 건강이 지금 안 좋으시니까 이제 직접 하시질 못한 상황이 되고 그동안 누적된 경영적인 어려움도 많고 하셔서 이제 그만 문을 닫자 하셔서 저희가 형님은 그거 역시 이번엔 이것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조용히 문 닫자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뮤지션들이 마지막에 형님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라도 우리는 공연을 해야겠다 해서 학전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이름은 라스트 콘서트 뭐 아듀 이런 게 아니라 학전 어게인으로 한 것은 학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형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정신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학전은 영원하다. 그래서 학전 어게인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해서 했고요. 그래서 뭐 그 학전에 뭔가 관련이 있고 뭐 마음이 있었던 또는 한 번도 학전에 가지 않았지만 그 리스펙을 갖고 있는 젊은 후배들 그리고 또 배우님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40-50명 정도가 16일 동안 20회 공연을 함께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십니까? 뭐 동물원, 윤도현, 뭐 유리상자, 자전거탑 풍경 뭐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루시라든지 뭐 데이브레이크, 오존 뭐 이런 젊은 한 번도 형님을 뵙지 못했지만 한번 뵙고 싶어 했고 그 자리에 저희도 한번 꼭 서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후배님들까지 함께 하시고요. 배우분들은 이제 학전 출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뭐 황정민, 설경구, 이정은, 뭐 아까 장현성, 뭐 배선, 안내상 뭐 이런 분들이 그 공연 함께 참여하셔서 가수들이 한 2분이 공연하면 그 게스트로 배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어떤 날은 마지막 날은 김민기 트리뷰트 모두 김민기 선배님의 노래를 하는 날. 또 3월 9일은 김광석 트리뷰트 우리 했던 그 공연의 엑기스를 하고요. 또 배우 학전 출신 배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기에 아름다웠던 그런 학전의 그 뮤지컬 넘버들을 하는 갈라쇼 형식으로 학전 배우 데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학전이 폐관 위기를 넘겼다. 다행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 문체부에서 유인천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하셔서 지금 학전을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임대니까 건물주분과의 아마 그런 상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학전이라는 게 그냥 유지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오셨던 손실을 보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김민기 DNA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민기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번 그 학전 어게인 콘서트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사셨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나서서 나도 좀 돕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저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뭐 선배님이기도 하고 당연히 뭐 나서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아까 뭐 김민기 DNA 이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김민기 DNA 혹은 뭐 김민기 정신 이런 게 그 김민기 선배님 개인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김민기 정신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많은 우리 음악하는 또 연극하는 동료들이 또 후배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후대에도 계속 좀 이어져야 하는 또 그런 정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문화적 자산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며칠부터 공연이라고요? 2월 28일. 네. 28일 윤도현 그 시를 출발로 해가지고 3월 14일까지 네. 주말은 2회씩 있고요. 그래서 총 20회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네, 뭐 참 야한표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문화를 사랑하시고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를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민기 대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어떠신지.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암인데 좀 전이가 돼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항상 쉽지 않아도 다 이겨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에서 소극장의 역할은 뭘까요? 소극장이란 건 우리 문화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극장 공연이란 것은 이미 이룬 자본주의 논리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뭐 인기도 있고 잘 마케팅도 되고 그런 것만 볼 수 있고 또 지금 주류가 되는 게 볼 수 있다면 소극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미래에 정말 대극장으로 갈 그런 나무들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지 다양해질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어디선가 지금 뭐 재즈를 하는 분도 있고 블루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제3세기 음악 하는 분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다 소중하고 거기서 무언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극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극장은 몇 군데 안 되지만 소극장은 정말 작고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 소극장에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우리 문화의 미래가 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같이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씨를 뿌리는 곳이죠. 네. 예. 우선 새해 릴레이로 이어진 학전 어게인 콘서트 정말 멋지게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콘서트 말고도 개인적인 소망 끝으로 여쭐게요. 네, 박학기 씨. 네, 형님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미국 사람들한테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밥 딜런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김민기를 젊은 뮤지션이나 아마 방송국 작가분들도 젊은 작가들은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뭐 세종대왕, 광개토대왕을 배우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당장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난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건 너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K-팝으로 세계 시장을 우리가 지금 꽃피우고 있지만 그 뿌리에 대한 인식도 항상 해주고 그 정신도 좀 함께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네, 뭐 더불어 학전이 이 정말 그 지금까지 그 쌓아왔던 그리고 학전이 상징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콘서트를 비롯해서 뮤지컬 또 뭐 연극들 이런 것들이 올해도 중단 없이 그 공간에서 대중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물원의 박기영 가수 박학기 씨였습니다.